예. 태고사의 새발견 227 번째, 오늘 두 번째 인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개 정도를 앞으로 강의를 하겠는데, 오늘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앞 시간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을 통한 학문을 하게 되어서 그중에서 우리가 아라든지 무아라든지 자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의 인식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몸과 마음은 하나죠. 그래서 몸에는 몸에 깔려져 있는 것이 몸에서 굳어져서 그것이 호흡 조절의 불안전으로 인해서 담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인식작용의 마음에서는 우리가 화병이 생기는 겁니다. 업이 두 가지로 몸에 작동을 하는데, 그것이 근육에 생겨서 일어나는 것이 담이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생겨서 쌓인 것이 거의 우리가 화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업이라는 것은 바로 내 몸속에 깔아져 있는 것들이 겹겹이 쌓여 가지고 내 몸에 겹겹이 쌓여져 있는 것이, 그것이 몸에 달라붙어 가지고 그것이 내 몸에 어떠한 문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서 우리가 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몸에 붙어서 세차게 붙어 가지고 우리가 있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업이라고 했고, 이 업은 바로 깔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깔려 가지고 그것이 겹겹이 쌓이게 되면 거의 업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업은 다시 불교에서는 이것이 뭐냐면은 윤회와 관계되고 돌고 돈다는 것이죠. 윤회와 관계되고, 산스크리트로는 삼사라와 되고, 그 다음에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탈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산스크리트로 목사가 되는데, 그래서 이 해탈하기 위해서는 집착을 버리게 되고, 그 집착이 바로 아까 깔아놓은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업이 쌓여져 있는 그 집착을 우리가 벗어 던질 때 여기서 우리가 해탈된다고 불교에서는 그 내용을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업을 없앤다. 업이 없어질 수가 없죠. 그런 뜻이 아니라,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무아라는 것은 무엇이 그런 같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같은 것이 않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거 우리가 자신을 없앤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를 어떻게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그렇게 무엇인가가 쌓인 것이 아닌 것 같다만, 이래서 무엇을 걸 알았던 것 같다만, 이 다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아라는 것은 나 자신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닌 것 같다면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를 자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같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해탈이라는 것은 겹겹이 쌓이고 있는 업과 그 다음에 그 집착을
집착을 우리가 뭐냐면은 벗어남으로써, 그것을 벗어남으로써 궁극적으로 해탈에 이르게 된다. 이게 이제 불교 이론의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12연기가 나오게 되고, 12연기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인식작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12연기는 우리의 마음, 즉 인식작용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12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12연기는 바로 마치 부엌에서 불을 떼면 연기가 일어나듯이 원인이 있고 조건이 제공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연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두 다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전생의 행위를 깔려서 계속 두루두루 쌓이게 되면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는 원인과 조건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윤회이고요. 그 윤회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이 고정되어 있는 그 집착, 무엇인가라고 결정 내리고 있는 그 그 가뜨만이 아닌 것 같더만, 무아트만, 즉 무아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더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써 뭐냐면은 집착을 벗어던질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내용이 바로 아까 원인과 조건을 제공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결과가 이르게 된다. 그것이 이제 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은 몸에서는 근육으로 이어지면은 조건과 원인이 있어서 내 몸에 이어져 있는 육체적인 노동이 계속 깔려서 쌓이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담으로 가게 되고요. 인식작용이 마음으로 가게 되면 그게 화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조건과 원인에 대해서 조건과 원인을 제공하면 반드시 결과를 만든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독교의 종말론에서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요런 학문이 있고요. 조건, 원인, 결과에서 요런 결과가 있고 또 요런 결과가 있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요걸 어떻게 볼 것이냐. 요 문제가 두고 우리가 이제 또 사고가 나누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독교 종말론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불교 윤회론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어떤 답을 낼지는 우리가 현대 물리학을 이해해 볼 필요성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한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뜻인데 없다는 뜻인데 우주는 과연 끝이 없는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묶여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범주화한다고 그러는데 재규범화 된다고 말을 하는데 무한은 유한으로 연속은 불연속으로 불연속은 연속으로 그 다음에 인과는
인간은 확률로. 예, 요것이 이제 요 문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전 물리학을 적용할 것인지 현대 물리학을 적용할 것인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학의 힘을 좀 빌려서 오늘 두 번째 내용은 과학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 빅뱅 이론인데요. 빅뱅은 또 다른 말로 화이트뱅이라고도 하는데, 이 빅뱅은 우주는 무한한데, 무한한 것을 우리가 경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유한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재범주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는 유한하고 무한하지만 알 수 없기 때문에 유한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한하고 유한하고 우주는 유한하고 자, 유한하고 그 바탕 위에서 빅뱅 이론의 3대 요소가 바로 이 빅뱅 이론은 한 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우주 속에 다발적으로 다양하게 이 점에서 폭발하는 것이지 한 점에서 폭발했다는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고온고밀도하다. 고온고밀도하다. 도대체 얼마나 고온고밀도한가 의 부분에서 우리가 밀도로서는 10의 마이너스 43성 10의 마이너스 43성 그러니까 1을 붙이고 0을 43개를 하고 1이니까 얼마나 고밀도인지를 알겠죠. 중성은 10의 마이너스 17성 예, 10의 마이너스 17성 그럼 온도는 얼마나 높으냐? 10의 32성 10의 32성 예,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고밀도가 이루게 되었냐에 대해서는 현대 물리학에서는 알 수가 없고요. 또 알아내지도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밀도란 물질이 있어야 설명이 가능하지만 여기까지는 밝혀내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밀도가 있다는 것은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물질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이거죠. 이처럼 우주에서의 밀도가 인간에게 있어서 카르마와 같은 의미라는 거죠. 우주에서의 밀도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업과 같이 겹겹이 사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빅뱅 이후에 화이트뱅 이후에 우주는 급팽창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10의 아까 32성에서 10의 27성인 진공 상태에서 양자 요동으로 인해 가지고 우주는 이 급팽창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이 한 10억 도가 정도 되고 빅뱅 후 38만 년 후에 전자의 방해 없이 직진하여 빛이 나오게 되었다. 별은 빅뱅 후에 1에서 4억 년 후에 생긴 것이고 별이 죽어 다시 블랙홀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주가 급팽창하는 시기가 10의 27도인 진공 상태에서 양자 요동으로서 이렇게 급팽창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빅뱅 이론의 3대 요소는 바로
우주는 무한하지만 유한하다고 재규범화해서 한 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여러 점에서부터 폭발하면서 일어난다는 것. 자, 그래서 고밀도하고 팽창한다는 것.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과학과 밀접한 연관성으로서 알아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속 팽창의 원인은 왜 그렇게 생기는가?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암흑 에너지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고, 이 가속 팽창하는 원인은 바로 우주 속에는 암흑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의 우주 상소를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게 되었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빅뱅은 우주의 모든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점이 아니다. 우주의 사회전은 정해져 있다고 재규범을 했다는 것이죠. 유한하다. 유한하고 하다는 재규범화. 예, 이런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우주는 변하지 않는다. 자, 정상 상태 우주론, 빅뱅 우주론이 이제 있는데요. 우주는 변하지 않는다는 정상 상태 우주론이 있고,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은 시작이 있으면 끝도 없다는 내용으로서 이 빅뱅 우주론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이제 있다는 것이죠. 우주는 어떻게 변하는가?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과 정상 상태로 계속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없다. 예, 이거는 두 개 다 뭐냐면은 요구되고 필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주의 팽창 이론은 아인슈타인의 상수, 두 번째 암흑 에너지, 세 번째 인문학에서 무명, 생각이 묶여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합쳐서 통섭 학문이라 한국문명학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예, 오늘은 우리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용이 어떻게 해서 과학과 연계되고, 과학에는 현대 물리학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한번 요약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